민선 7기 충남 기초단체장들의 퇴임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김석환 홍성군수와 황선봉 예산군수 등은 임기를 마무리하며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에는 30일까지 강풍과 함께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00여 명에게 163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 탓에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보령 머드 축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천해수욕장에서 해양 머드 박람회와 함께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민선 7기 충남 기초단체장들의 퇴임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임기를 마무리한 시장 군수들은 그동안 성원해준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정치에 입문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재선 충남도 의원을 거쳐 민선 6기와 7기 당진시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당진형 주민자치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정책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걸맞는 당진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일찌감치 3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 시장. 퇴임 후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즐기고 싶다면서도 당진이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받은 넘치는 사랑을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17만 당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시대 정신을 선도하는 도시, 저의 영원한 고향 당진의 빛나는 발전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기원합니다. 최연소로 충남도의회에 입성했던 맹정호 서산시장은 도의원 재선 후 민선 7기 서산시장 선거에 도전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서산공항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굵직한 사업을 가시화하고 터미널 이전과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 등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선 시민 공론화 과정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맹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패배 직후 SNS를 통해 앞으로 저의 벽보를 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 임식에선 이제 늘 깨어있는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될 즈음 이렇게 떠나게 되어 아쉽습니다. 1970년 공직에 입문한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 1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홍성 최초로 3선 군수라는 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비롯해 서해선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의 연결에 따라 홍성에서 서울까지 50분 내외로 주파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김 군수는 퇴임 후 가족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며 지역의 원로로서 홍성 발전에 조용히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많지만 변화와 도약의 보람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군정 9호를 심찬도약 희망 홍성으로 정하고 변화와 계획을 갈망하는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1969년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재선 군수까지 오르는 등 40년 넘게 공직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예당호의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등을 세워 충남 대표 관광지로 도약시키고 10년 수건이었던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을 확정짓는 등 예산을 산업형 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황 군수는 박수 칠 때 스스로 떠나고 싶다며 올 초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깜짝 발표하기도 했는데 퇴직 후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년간 부족했던 점도 많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고 또한 열심히 했다고 저 자신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순간 어떠한 후회도 미련도 아쉬움도 없이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 군수직을 임하게 해주신 우리 공무원과
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결과 충남에선 시장군수 15명 가운데 10명이 새로운 인물로 선출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30일까지 충남 일부 지역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 사이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충남 북부는 50에서 150mm, 충남 남부는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상청은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농업과 축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200여 명으로부터 163억 원을 가로챈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법인을 세운 뒤 원금과 5%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신문에 광고했으며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구 탓에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신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으면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취소됐던 보령 머드축제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보령시는 다음 달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천 해수욕장 일대에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머드 체험존과 해변 무대 공연 등 3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축제 기간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도 함께 열려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밖에 8월 13일에는 국제 익스트림 스포츠인 터프 머더 대회가 국내 최초로 웅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6차례 논의를 벌였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엔 1,89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6차 전원회의가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라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으로 1,890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고물가 고금리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정상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 1년 반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임금도 올라야 되지 않나. 물가와 함께 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회복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회복 전까지 최저임금 상승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근로자들 일반 국민들의 삶을 올리겠다 인정해요. 근데 저희도 자영업자들 쪽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어. 일단 동결 그리고 올린다면 국가가 보전 시스템을 강구해서 달라. 1,890원은 지금 물가 인상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임대료를 과도하게 지금 인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쪽이 희생을 해왔다는 의견과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의견도 평행선을 달립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일단 재료비, 다 인건비 다 올라가죠.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고정비용으로 차지하는 비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접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9,160원 받아도 한 달에 이제 학교 수업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30, 그게 대학생이 생활하거나 생활비로 하기에는 조금 놀고 이러고 옷 사고 이러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오르면 좋긴 하는데 물가는 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단기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학생 간의 입장차도 큽니다. 또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하면서도 고용 위축이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좋겠지만 고용 문제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동률로 가고 고용을 더 많이 뽑든가. 근데 왜냐면 이제 사장님들도 많이 안 뽑더라고요, 사람들을. 최저임금 고시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결론 내려줘야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태안군 김진영 해양항만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팀장 김진영입니다. 예, 팀장님 먼저 경렬비열도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경렬비열도는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2km 거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서단 섬으로 북경렬비도, 동경렬비도, 서경렬비도 3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경렬비도는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개 도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이 없어 그동안 불법적 감시와 비상시 선박 피항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네, 최근에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군은 경렬비열도의 연안항 지정이 해양영토 분쟁 차단의 키가 될 것으로 보고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경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렬비열도 항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 해양 영토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군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경렬비열도가 연안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경렬비열도 연안항 지정으로 관련 시설이 확충되면 경렬비열도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법 조업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해양 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며 관광 수요도 함께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해양항만팀 김진영 팀장이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취임식이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충남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충남도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회의 공간을 구축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면 취임식 중계 화면을 보거나 접속자들끼리 대화도 나눌 수 있는데요. 충남도는 앞으로도 가상회의 공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의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